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0일 밤 9시 40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김정은과 만날 의사가 없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을 한다면은 그때는 실무 차원에서 회담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만난다, 이런 태도를 견지해 오니까 이제 문재인 김정은의 합작 비핵화 사기극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오늘 이것을 재확인해 주는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는 김정은 만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습니다. 젠 사키 여성 대변인인데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는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김정은 만날 의향이 현재로는 없다,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가지고 철면피, 미국산 앵무새, 이런 식으로 악담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한미일은 북한 도발에 맞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진시키겠다는 약속에 단결해 있으며 북한의 도발은 우리 3개국의 결의를 흔드는데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한편 주한 주일 미군 등 태평양 4개 지역 미군 부대가 이달 초부터 12일까지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이른바 사드와 패트리트 미사일 체제의 통합을 위한 훈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전에 기자회견 때도 이 남북관계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탄도미사일을 도발한 직후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제재 위반이다. 계속 에스컬레이션 시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외교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세 번째, 동맹국과의 이 연계를 강화해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미국 국무부, 국방부 관계당국에서 이 한반도, 특히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과의 조율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오는데 그것이 어느 방향이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이든은 자기 입으로 히틀러에 비유하고 깡패라고 한 김정은을 동등한 관계에서 상대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가장 비판한 게 그겁니다. 트럼프가 깡패를 만나가지고 그 깡패가 미국 대통령과 맞짱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히틀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준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 토론회 때 공박했던 것이 바로 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은 상원에서 외교 안보 분야만 30년 이상 다루다가 보니까, 더구나 부통령 시절에도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 분야에서 발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보 외교 분야는 이것은 나의 본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 누가 건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휘둘릴 사람도 아니고 딱 정리된 자세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남은 임기 문재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내키지 않게 그냥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 간혹 좀 발버둥 치는 모습,
정도겠지 미국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미국 정책에 100% 동의할 수도 없고, 이런 어정쩡한 자세로 아마 1년 열을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행동만 계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정리가 되겠죠. 뭐 어떻게 정리가 되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민보다도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쓴 사람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종북 성향의 대통령이었다. 뭐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종북 성향.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북에서 북은 북한 주민이 아닙니다. 김정은이죠. 김정은을 추종한다가 좀 심하다면은 김정은에게 굽히고 들어갔다. 그 종자는 추종과 굴종과 뭐 여러 가지 말이 좀 섞여져 있지만은 종속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종속적이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노무현도 물론 김정일 앞에 가가지고 상당히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문재인 정도는 아니었죠. 바이든의 정책은 그러나 우리로서는 안도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 바이든은 역시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뉴욕을 희생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주겠느냐 이거죠. 뉴욕을 희생하면서까지, 즉 북한이 뉴욕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완비했을 때 그 북한이 대한민국 서울을 공격을 하면은 미국은 평양을 때려야 되는데, 그때는 북한이 뉴욕을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드골 대통령이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에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케네디 대통령,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만약 소련이 프랑스를 핵 공격했을 때 당신은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느냐? 모스크바를 때리면 소련은 워싱턴을 때릴 텐데 당신이 그걸 우리한테 믿게 할 수 있느냐? 믿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련이 믿겠느냐? 소련이 파리를 핵으로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모스크바를 핵으로 공격한다고 믿겠느냐? 믿지 않으면 끝난다. 그래서 프랑스는 독자적 핵무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핵무기가 없으니까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핵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은 과연 100% 믿을 수 있느냐? 핵무기라는 절대 무기 앞에서 과연 미국이 자국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아주 근원적인,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핵무장을 해가지고 북한의 핵과 우리의 핵의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포탄 눌러버리면 5분 만에 서울 상공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수도권 2,500만 원 북한의 핵미사일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플러스 하나, 여기서 핵미사일 방어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취진 대피 훈련을 하면서 핵미사일 방어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문재인 집단의 가치관에 따르면은 김정은이가 쏘는 핵미사일은 그냥 맞아서 다 죽어야지 왜 살려고
핵미사일 방어훈련 하느냐.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매우 무엄한 행동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이게 농담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사파가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부모보다도 더 숭배하는 집단이 그게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운동을 하면은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영혼. 자신의 영혼을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김일성에게 판 경력이 있는데, 이 세상이 많이 바뀌어도 그때의 그 추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전향했다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주사파 운동 해가지고 정권에 들어갔다가 제가 전향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사파는 아니냐고 물으면 화를 뻘컥 내면서 나는 민주화 운동했다. 나는 민주투쟁 활동하는 당신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뭘 했느냐 하는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이제 문재인과 김정은이 놓을 공간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아직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그 쿼드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적과 동지 사이에서 중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선과 악 사이에 중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륙의 포갑 정치와 해양 문화권의 자유 개방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겠다는 겁니까? 다행히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친일 반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친중이냐 자주냐, 쉽게 말하면 친중 4대 노선이냐 아니면 친미 자유 노선이냐, 친미 자주 노선이냐. 친중으로 가면 반드시 4대하는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친하면은 우리가 자주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 자기들 친하다고 해가지고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적이 있습니까? 중국이 언제 자기에게 고분고분한 작은 나라를 대우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항상 조공국가로 여겼죠. 중대한 기로에 서가지고 하나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 국민 속에서 반중 감정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반중 감정. 문재인 정권이 언젠가는 반중 사대주의 정권으로 평가되고 이게 선거에서 폭망하는 근본 이유가 될 날도 점점 가까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